사이다 무비튼. 나는 10살 때까지 최악의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빠는 자주 노름을 하였는데 지게 되면 꼭 나를 샌드백 취급하며 등이나 배를 차곤 했다. 엄마는 엄마대로 너 때문에 밥값이 많이 들잖아. 이거나 먹어. 라며 빵집에서 받아온 식당 테두리가 들어있는 봉지를 나에게 던지곤 밥은 차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아빠가 노름에서 져서 이것저것 던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은 엄마가 나에게 네가 있어서 지는 거야, 이 역병 같은 년. 라며 혼을 냈고 내 뺨을 때렸다. 하지만 아빠처럼 힘이 세지 않아서 엄마는 도구를 이용해서 때렸다. 엄마 앞으로는 아동수당이 나왔지만 그런 건 들어온 그날에 아빠의 노름이나 엄마의 점심값으로 나갔다. 그래서 학교는 다니고 있었지만 항상 나는 왕따를 당했다. 너 졸라 냄새나. 안 씻고 다녀? 아이 냄새. 저리 가라고. 실제로 내가 샤워를 하면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며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정말 냄새도 났다. 하지만 어린 내가 달리 갈 곳은 없었고 그런 생활이 10살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다. 잘생긴 복남이라는 분과 미인이신 부인, 그리고 귀여운 아기가 있었다. 당시에 어린 나에겐 구름 같은 존재였다. 복남이라는 분은 부침성도 좋아서 이웃집 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자주 보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복남 아저씨와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 집에 온 복남 아저씨를 보고 왜인지 얼굴은 잔뜩 긴장해 있었다. 하지만 그때쯤을 계기로 엄마는 집 밖으로 안 나가게 되었다. 항상 무언가에 두려워하며 장 보는 것도 나에게 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복남 아저씨의 부인과 눈이 마주쳤다. 나와는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이런 너덜너덜한 모습인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그러자 시원이 맞지? 라고 말을 걸어왔다. 네. 저기 이웃집 분이 주신 맛있는 디저트가 있는데 언니 혼자선 못 먹을 것 같아서 괜찮으면 같이 먹어주지 않을래? 디저트라는 말에 아주 끌렸지만 뭔가 먹을 거에 낚이는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서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 평소처럼 엄마 아빠에게 샌드백 취급을 당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이번엔 퇴근하는 복남 아저씨와 마주쳤다. 그러자 나의 얼굴과 몸을 보자마자 멍이 심하게 들었네. 나는 방금 전까지 맞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부어 있었다. 서둘러 복남 아저씨는 나를 아저씨 집으로 데려갔다. 나를 본 아줌마는 순간 깜짝 놀라 하셨지만 바로 상냥하게 웃으시며 나를 집 안으로 들여주셨다. 샤워라도 하고 오렴 라고 권해주셔서 씻고 나오니까 내가 입을 새 옷이 놓여져 있었다. 이거 저번에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사두었단다. 아줌마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좀 놀랐다. 아직 몇 번 안 본 이 사람이 왜 내 옷을 사는 거지? 혹시 내가 냄새나고 더러워서 그걸 돌려 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좀 그럼 이만 이라고 말하니 지금 장조림이랑 고로케랑 된장찌개랑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다 될 거야 라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맛있는 고로케와 밥 짓는 냄새가 코를 찔러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복남 아저씨가 너네 엄마한텐 오늘 하룻밤 자고 간다고 연락해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라는 말을 듣고 오늘은 저 집에 안 가도 되는구나 라고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복남 아저씨와 아줌마와 함께 맛있는 밥을 배부르게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아기도 안아보고 밤 9시쯤이 되자 두 분은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하셨다. 지금 좀 괜찮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요? 그렇단다. 그리곤 복남 아저씨는 어린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해 주셨다. 아저씨가 나의 친오빠라는 것과 엄마 아빠가 오빠 때문에 자기들 생활이 힘든 거라며
삼촌 집에 갑자기 오빠를 맡기고 둘이서 도망간 일. 그 후 아이가 없었던 삼촌 부부는 오빠를 잘 키워주셨고 입양되었다는 것. 자기는 행복하게 지냈지만 여동생이 그런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가 이사 오게 된 것까지. 모든 것이 믿지 못할 내용뿐이라 내 머릿속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런 내 머리를 오빠는 상냥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있잖아, 오빠는 너랑 같이 지내고 싶어. 싫니? 싫지 않아. 같이 지내고 싶어. 오빠와 같이 지낼 수 있다니, 저 집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느새 눈물이 흘렀다. 다행이다. 이제 괜찮을 거야. 이제부턴 오빠가 지켜줄게. 그 후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음 날 오빠 부부와 함께 집으로 갔는데 엄마 아빠는 오빠의 얼굴을 보곤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시원아, 오빠 잠시 여기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넌 짐 싸서 나와. 알았어. 여태까지 무서웠던 집도 현관에 오빠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이 틈틈이 오빠가 소리치는 게 온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나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현관으로 가니 아빠가 오빠한테 맞았는지 뻗어 있었고 엄마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 그렇게나 무서웠던 아빠와 엄마의 존재가 너무나도 작게 보였다. 그리고 오빠는 엄마 아빠를 경찰에 데리고 갔다. 아동 상담소에도 연락이 갔고 이웃집의 증언과 학교의 증언을 토대로 엄마 아빠는 나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점, 폭력을 휘두른 등의 죄가 인정되어 나란히 체포당했다. 부모님이 체포된 후 오빠는 나에게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사람들 대신해서 부모가 됐으니까 무엇이든 오빠한테 말해야 된다. 어머, 나도 있단다. 여자끼리 말도 잘 통할 테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도 말해. 명랑한 새언니도 너무 잘해주었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이란 걸 느꼈다. 오빠는 인터넷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한마디로 사장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오빠는 나에게 이 동네는 너에게 있어서 안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아. 우리랑 같이 다른 동네로 이사해서 새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래? 그치만 오빠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괜찮아? 널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사 온 것뿐이야. 더 이상 볼 일 없어. 오빠의 행동력에는 놀랬지만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우리는 오빠를 키워주신 삼촌 부부가 계신 지방으로 이사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만난 숙모는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사왔단다 라고 상냥하게 웃으시며 나에게 이 과자 저 과자 등 많이 대접해 주셨다.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단다. 네 오빠랑 삼촌이 붙어 있을 테니까 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오빠 부부는 엄마 아빠가 한 짓을 알고 난 후 흥신소에서 알아본 증거를 모아두었고 그걸 가정재판소에 제출하여 엄마 아빠와 나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끊어주었다. 그 후 삼촌은 오빠 때와 똑같이 나를 딸로서 입양해 주셨다. 처음엔 삼촌 부부와 함께 지내는 얘기도 나왔지만 오빠 부부가 나랑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여 나는 오빠 부부와 함께 지내고 있다. 하지만 집은 서로 가까워서 삼촌 집에 놀러 가면 숙모가 항상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주셨다. 오빠는 새로 이사한 집에 내 방도 만들어 주었다. 이거 내 방이야? 정말 내가 써도 돼? 그건 내가 꿈꾸고 동경하고 있던 대로의 여자아이 방이었다. 당연하고 말고 내가 꾸민 인테리어 마음에 드니? 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곳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였고 나름대로 친구들도 생겼다. 지금은 그 지옥 같았던 생활이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